종전까지는 아이디어를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이디어를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최근에는 3D 프린터 기술의 발전으로 완제품을 시장 출시 전에 미리 제품으로 출력, 테스트함으로써 제품의 장단점은 물론 사용 만족도까지 체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이디어가 곧 상품이 되는 혁신의 시대에 3D 프린터 출력에 도전해 봅시다. 태원 학생이 3D 프린터로 시제품 출력을 해보고 있나 본데요. 처음 의도한 디자인대로 제품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무래도 태원 학생 표정에 당황한 기색이 엿보이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번에 디자인 끝난 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 전에 3D 프린터로 시제품 출력을 해야 하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출력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3D 프린터에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장치의 오류인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본 학습을 통해 프린터 장치의 오류를 바탕으로 G코드상의 오류를 파악하고 출력 오류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체, 액체 및 분말 방식 3D 프린터에 따른 출력물 회수 방법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란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현실로 출력하는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 과정, 오늘도 함께해 주실 노수환 강사님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수환입니다. 강사님, 3D 프린터로 출력할 때 아무래도 오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3D 프린터를 출력할 때 발생하는 오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각의 3D 프린터마다 발생할 수 있는 출력 오류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재료 압출 방식 3D 프린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출력 오류를 살펴보게 되면 처음부터 또는 출력 도중에 재료가 압출되지 않는 경우나 재료가 플랫폼에 부착되지 않는 경우, 재료의 압출량이 적어서 출력문에 빈 공간이 생기거나 반대로 재료가 너무 많이 압출되어서 출력 모양이 지저분하게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3D 프린터 출력 오류의 형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출력 오류로 바닥이 말려 올라가는 현상, 출력 도중에 단면이 밀려서 성형되는 현상, 일부 층이 만들어지지 않는 현상, 갈라짐 현상, 얇은 선이 생기는 현상, 그리고 윗부분에 구멍이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출력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출력 오류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우선 처음부터 재료가 압출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재료가 압출되지 않아 플랫폼 위에 아무것도 성형되지 않는 현상은 압출기 내부에 재료가 채워져 있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압출기는 고온에서 대기 상태일 때 재료의 일부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압출 노즐 내부에서 가열된 고온의 재료가 압출기 출구를 통해 흘러내리면 압출 노즐 내부에는 빈 공간이 생기고 출력 초기에 재료가 제대로 압출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재료가 압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료가 제대로 채워져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단순히 원인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몇 가지 더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압출기 노즐의 끝이 플랫폼과 너무 가까우면 압출기 노즐의 구멍이 플랫폼에 의해서 막히게 되어 용융된 플라스틱 재료가 제대로 압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 1, 2번째 층에서부터는 재료가 압출되지 않다가 3, 4번째 층부터 다시 제대로 압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라멘트 재료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필라멘트 재료를 압출 노즐로 정확하게 제어하면서 밀어 넣거나 뒤로 빼주기 위해서 톱니가 있는 기어를 주로 사용하므로 필라멘트 재료의 지름은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어 톱니에 의해서 필라멘트 재료가 많이 깎여지게 되면 회전하는 기어 톱니가 필라멘트 재료를 제대로 물지 못하게 되어 압출 노즐로 필라멘트 재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이물질이 압출 노즐 내부에 들어가거나 가열된 플라스틱 재료가 노즐 내부와 너무 오래 접촉해 있거나 또는 압출 노즐의 냉각이 충분하지 않아 필라멘트가 용융 노즐 내부의 용융부 이외의 지역에서 용융되었을 때에도 처음부터 재료가 압출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출력 도중에 재료가 압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처음부터 재료가 압출되지 않는 경우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네, 다른 원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풀에 더 이상 필라멘트가 없거나 필라멘트 재료가 얇아지게 되면 압출 노즐로 재료를 공급하는 것에 불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압출 노즐이 막히거나 압출 헤드의 모터가 과열되었을 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압출 헤드 모터의 경우 출력물을 제작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냉각하여 관련된 전자부품이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노즐이 막혔을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3D 프린터 제작 업체에서 노즐이 막혔을 때에 대비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여 노즐이 막힌 것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용 설명서에 적절한 방법이 없으면 얇은 철사 등을 노즐 내부에 밀어 넣어 막힌 것을 제거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노즐이 가열된 상태에서 손으로 필라멘트를 밀어주어 막혀있는 부분을 뚫어주거나 노즐이 가열된 상태에서 노즐에서 필라멘트를 제거한 후 손상된 부분을 가위 등으로 잘라낸 후 다시 노즐에 밀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노즐을 분해하여 청소한 후 다시 결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3D 프린터로 제품을 출력할 때 첫 번째 층이 플랫폼에 견고히 부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프린트할 때 재료가 플랫폼에 부착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나 봐요. 네, 말씀하신 대로 3D 프린터로 제품을 출력할 때 첫 번째 층이 플랫폼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만 그 이외의 층들이 첫 번째 층 위에 계속 조형되어 최종적으로 3차원 입체 형상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때 플랫폼에 수평이 맞지 않는다면 재료가 플랫폼에 제대로 부착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수평을 맞추는 데 신경을 써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 프린터는 자동으로 레벨링을 맞춰주는 프린터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3D 프린터의 플랫폼은 대부분 스크루나 다이얼 등을 이용해 높낮이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수평이 적절히 조절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노즐과 플랫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면 압출되는 재료가 눌려서 퍼지지 않아 플랫폼에 제대로 부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3D 프린터의 성형 조건을 고려하여 노즐과 플랫폼 사이의 적절한 간격을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토출 시간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레이어를 성형하는 재료가 너무 빠르게 토출되면 플라스틱 재료들이 플랫폼 위에 부착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온도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플랫폼은 온도 변화에 대한 수축률이 사용되는 재료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그 수축률의 차이에 의해서 층이 플랫폼에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냉각팬을 설치하여 냉각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출력물이 플랫폼에 잘 부착되게 하려면 부착면에 이물질이 없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물론입니다. 이외에도 아주 작은 제품을 출력하거나 출력물의 아랫부분 면적이 작아서 출력물과 플랫폼 사이의 부착 면적이 작게 되면 조형하는 도중에 플랫폼에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압출되는 플라스틱의 양이 적을 경우에는 출력물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노즐을 통해서 압출되는 플라스틱의 양이 적게 된다면 출력물의 면을 구성하는 선과 그 선 사이에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플라스틱의 양이 적게 압출되는 이유는 뭘까요? 필라멘트 재료의 지름이 적절하지 않거나 압출량 설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플라스틱의 압출량이 적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용용된 필라멘트 재료가 너무 과다하게 압출 노즐을 통해서 압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출력물의 형상이 매끈하지 않고 외부 형상에 재료가 과다하게 성형되기도 합니다. 강사님, 출력물 성형 초기의 아랫부분이 플랫폼에 잘 붙어 있었는데 나중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바닥이 들떠서 위로 말려 올라오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로 고온에서 사용되는 ABS 같은 재료를 이용하고 출력물이 매우 크거나 길다란 형상을 가질 때 많이 발생하는데요. 고온으로 압출된 플라스틱 재료가 식으면서 수축이 되고 바닥이 말려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럼 출력 도중에 단면이 밀려서 성형되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을 살펴봐야 할까요? 우선 프린트 헤드의 속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터가 견디는 속도 이상으로는 3D 프린터를 동작시키게 되면 모터가 오동작을 일으키는 소리가 발생하게 되고 3D 프린터 헤드의 정렬이 틀어지면서 단면이 밀려 성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면이 밀려서 성형되는 경우에는 프린터 헤드의 문제로 보고 해결하면 될까요? 단순히 원인이 그것만은 아닙니다. 3D 프린터 기계 혹은 전자 시스템 문제일 경우도 있는데요. 재료 압출 방식의 3D 프린터 대부분은 타이밍 벨트, 타이밍 풀리를 헤드 구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밍 벨트 대부분은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벨트가 늘어나고 타이밍 풀리의 장력이 낮아지게 돼서 타이밍 벨트의 기어의 톱니가 타이밍 풀리의 톱니를 타고 넘어서 헤드의 정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타이밍 벨트 장력은 초기부터 항상 높게 유지해야겠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이밍 벨트의 장력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타이밍 벨트의 높은 장력이 베어링에 과도한 마찰을 발생시켜 모터의 원활한 구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네, 타이밍 풀리가 스태핑 모터의 회전축에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 스태핑 모터의 회전 동력이 타이밍 풀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전류가 모터로 전달되지 않아 동력이 약해져서 스태핑 모터의 축이 제대로 회전하지 않는 경우 또는 모터 드라이버가 과열되어 다시 냉각될 때까지 모터의 회전이 멈추어 버리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사님, 혹시 출력 도중에 일부 층이 빠지고 전체 구조물이 성형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3D 프린터 출력 도중에 몇 개의 층이 만들어지지 않고 전체 구조물이 조형되기도 합니다. 출력 도중에 일부 단면의 성형 시 일시적으로 3D 프린터의 압출 헤드에서 충분한 양의 재료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현상은 필라멘트 재료에 문제가 있거나 플랫폼의 상하 방향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멈출 때 발생합니다. 플랫폼의 상하 방향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플랫폼을 수직 방향으로 이송시키는 볼 스크류 등이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상하 방향 이송을 담당하는 볼 스크류 축이 휘어지거나 불순물이 볼 스크류와 베어링 사이에 존재하면 플랫폼의 상하 이송이 일시적으로 멈추기도 합니다. 이 3D 프린팅이라는 게 재료를 한 층씩 적중해 3차원 형상을 출력하는 것이잖아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오류도 있을까요? 네, 위에 출력되는 층은 아래에 이미 만들어진 층에 잘 부착되어야 하는데 간혹 각 층 사이의 부착력이 낮으면 층 사이가 들뜨게 되어 갈라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층 높이가 너무 높은 경우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층 높이에 제한이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압출 노즐에서 용용되어 압출된 필라멘트 재료는 이전 층과 노즐 끝단 사이에서 압착되어 층을 형성하게 되고, 대부분의 3D 프린터는 내부 지름이 0.3에서 0.5mm인 압출 노즐을 사용합니다. 이에 노즐로 토출되는 재료의 유량이 한계를 가지게 되고 층 높이도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층 높이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많은 경우 층 높이는 노즐 지름의 약 80% 이내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층이나 플랫폼 높이가 너무 높게 되면 이전 층과 부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갈라짐 오류라고 하면은 온도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3D 프린터의 설정 온도가 너무 낮은 경우에도 이러한 갈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층 높이가 적절함에도 출력물의 옆면이 갈라진다면 필라멘트의 토출 온도가 낮은 것이 아닌지 고려해 봐야겠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ABS 재료를 적정 토출 온도인 220에서 230도씨 이하에서 토출하게 되면 층이 잘 부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력 오류의 형태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출력물의 머리카락과 같은 얇은 선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압출 노즐이 재료에 압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할 때 내부에 있는 녹은 상태의 플라스틱 재료가 조금씩 흘러나와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압출 노즐 내부의 재료를 뒤로 이동시키는 리트랙션 설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 부분의 성형이 끝나고 다른 부분의 성형을 위해서는 압출 노즐이 이동되어야 하며, 이때 노즐 내부에 남아있는 용용된 플라스틱 재료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 리트랙션 기능입니다. 그럼 리트랙션 설정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리트랙션은 3D 프린터 압출 헤드에 재료를 공급해주는 모터와 모터에 부착된 톱니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해줌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압출 노즐 내부로 들어가기 직전의 용용되지 않는 필라멘트가 뒤로 이송되면서 압출 노즐 내부의 압력을 낮게 해줍니다. 그리고 리트랙션 거리를 조절해 줍니다. 리트랙션 거리는 가장 중요한 설정입니다. 이는 얼마나 많은 양의 필라멘트를 용용 압출 노즐 내부에서 뒤로 이송시키는지를 결정합니다. 더 많은 플라스틱을 뒤로 리트랙션 시킬수록 더 적은 양의 용용된 재료가 압출 노즐에서 흘러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리트랙션 거리를 조금씩 증가시키면서 얇은 선들이 계속 만들어지지 않는 값을 찾습니다. 리트랙션 속도는 얼마나 빨리 필라멘트를 용용 압출 노즐 내부에서 뒤로 이송시키는지를 결정합니다. 리트랙션 속도가 너무 느리면 노즐 내부에 남아있는 녹은 상태의 필라멘트가 천천히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리트랙션 속도가 너무 빠르면 고체 상태의 필라멘트와 용용된 상태의 플라스틱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필라멘트 표면이 리트랙션 톱니에 의해 손상되게 됩니다. 따라서 리트랙션 속도를 조금씩 변경하면서 얇은 선들이 계속 만들어지지 않는 값을 찾습니다. 온도 설정을 변경해 줍니다. 잘못 설정된 압출 노즐의 온도 또한 얇은 선이 만들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온도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면 노즐 내부의 용융 상태의 플라스틱의 점성이 낮아지게 되어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온도가 너무 낮으면 노즐 내부의 용융 상태의 플라스틱의 점성이 너무 높거나 심한 경우 플라스틱이 녹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압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트랙션 온도를 조금씩 변경하면서 얇은 선들이 계속 만들어지지 않는 값을 찾습니다. 그리고 압출 헤드가 긴 거리를 이송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압출 노즐이 재료를 압출하지 않고 이송할 때 노즐 내부의 용융된 상태의 재료가 흘러내립니다. 이때 이송 거리가 짧으면 재료가 흘러내리기 전에 헤드가 이송되어 다음 단면 형상을 성형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송 거리가 길게 되면 재료가 흘러내릴 시간이 충분하게 됩니다. 압출 헤드가 재료를 압출하지 않고 이송되는 거리가 긴 경우에는 G코드를 수정하여 단면을 만드는 패턴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력물의 윗부분이 제대로 성형되지 않아 구멍이나 빈틈이 만들어진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3D 프린터에서는 제품의 출력 시 재료를 절약하기 위해 출력물 내부에 빈 공간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때 단면의 빈 공간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출력물 윗면의 성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부 체험 설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단면의 빈 공간을 100%로 해주면은 3D 프린터는 외부 형상만을 출력해서 출력물을 조형하게 되지만 만약 단면의 빈 공간을 9%로 설정하였다면 내부 단면을 모두 채워서 출력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부 체험 설정을 참고하면 구멍이나 빈틈이 생기는 오류는 방지할 수 있겠군요. 하지만 단면을 격자 모양으로 적절히 채워주더라도 윗면의 두께가 너무 얇게 만들어졌거나 재료가 압출될 때 양이 충분하지 않다면 구멍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태현 씨 무슨 일 있나요? 제가 출력을 맡겨놓고 다른 일을 보고 갔더니 출력이 잘못 나와가지고요. 출력물이 의도한 대로 나오질 않았나 보네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품을 출력할 때는 가급적 3D 프린터의 동작을 지켜보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고 만약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면 정지 버튼을 이용해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출력 오류의 종류를 확인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출력을 시작하기 전에 압출 노즐 내부에 재료가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3D 프린터 프로그램의 출력 설정에서 바닥 보조물 중 스커트 출력을 설정하고 출력물 수위에 스커트를 미리 출력한 후 3차원 출력물이 제작됩니다. 스커트를 많이 만들어줄수록 압출기 내부에 재료가 충분히 채워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하나, 압출 노즐의 설정 온도를 5에서 10도씨 정도 증가시켜 노즐 내부에서 녹은 플라스틱 재료가 좀 더 쉽게 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필라멘트가 베드에 접착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에 떴는데 원래 수평 조절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자동으로 조절이 되긴 하지만 네. 수동으로 플랫폼 높이를 조절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좀 더 잘 달라붙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출력에 사용되는 재료에 맞는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플랫폼 위에 붙인 후 그 위에 제품을 출력하면 효과가 있어요. 재료의 압출량이 적은 경우에 오류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라멘트 재료의 지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라멘트가 감겨져 있는 스풀의 라벨을 확인하여 적절한 지름의 필라멘트가 감겨져 있는 스풀로 바꿔줍니다. 한편 압출량 설정이 적절하지 않은 때에는 3D 프린터 프로그램의 출력 설정에서 압출량이 좀 더 많아지도록 조정합니다. 선배님, 출력물에 바닥물이 약간 말려 올라간 것 같아요. 이건 3D 프린터 프로그램의 메뉴에서 가열 플랫폼의 온도를 100도에서 120도로 설정하시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냉각팬 동작 속도를 설정하시거나 높은 온도가 유지되는 밀폐된 환경에서 출력을 하시면 해결이 가능하죠. 그러면 그 설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잘 될 거예요. 네. 출력 오류 대처의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출력 오류의 형태에는 처음부터 재료가 플랫폼에 압출되지 않은 경우, 출력 도중 재료가 압출되지 않는 경우,
재료가 플랫폼에 부착되지 않은 경우, 재료의 압출량이 적을 경우, 재료가 과다하게 압출될 경우, 바닥이 말려 올라가는 경우, 출력 도중에 단면이 밀려서 성형되는 경우, 일부 층이 만들어지지 않고 출력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대해 찾아봤더니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질안전보건 자료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자, 제품명, 성분과 성질, 취급사항의 주의사항, 적용된 법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응급처치 방법 등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언제 어디서 처음 시작된 건가요?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1983년 미국 노동안전위생국이 화학물질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유해하다고 여겨 이들 물질의 유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곳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군요. 3D 프린터 역시 사용하는 물질의 특성에 따른 주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 안전사항을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우선 3D 프린터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되는 재료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파악해서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해야 하고 3D 프린터와 함께 제공되는 사용자 설명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NCS 학습 모듈 3D 프린터 소프트웨어 설정, 3D 프린터 하드웨어 설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태아 씨 뭐 주신 거 없어요? 네? 3D 프린터에서 출력물을 제거할 때에는 이물질이 튀거나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장갑, 보호 안경을 반드시 착용해야 해요. 그리고 네네. 아무리 급해도 출력물이 종료됐는지 꼭 네. 확인하시고 3D 프린터 문을 열어주셔야 해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깜빡하고 잊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물 회수의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것입니다. 3D 프린터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되는 재료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파악해서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해야 하고 3D 프린터와 함께 제공되는 사용자 설명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D 프린터 사용자 설명서 및 재료 사양서를 충분히 파악하고 사용 중 주의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체 방식의 3D 프린터 중 재료를 녹여 적층하는 방식은 압출 노즐, 플랫폼, 출력 챔버가 고온인 상태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3D 프린터는 움직이는 이송 기구가 많기 때문에 작동 중에 이송 기구에 손 등이 끼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